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들 가운데 회자하는 단어가 있죠. 변화. 과연 이 새해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새해가 되더라도 그리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팬데믹은 계속될 것이고, 정치꾼들은 계속 정치 얘기를 할 것이고, 하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엄청난 주제,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달 전에는 성경에서 보는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 때문에 결국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 과실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창조주께서는 인류를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계획을 계속 인간들에게 어떤 제도나 어떤 언약이나 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타이틀 6번째, 자유의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자유의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내용은 진정한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유의지라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동물들도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제약이 가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동물들의 결정과 행동은 그 순간순간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과 욕구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릴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간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온 우리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즉 창조주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창조주마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나 또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 즉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본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룰 과학적인 관점에서 자유의지는 어떤 것인가? 과학자들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진짜 처음부터 있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 뇌의 어떤 영역에서 그 자유의지를 관할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과학적으로 자유의지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 개념인데,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이죠. 그걸 증명하는 게 철학자들의 몫이긴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 영상 이미지가 개발되면서 그 뇌에서의 어떤 변화, 즉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 자유의지를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자유의지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피실험자가 눈을 감고 앉아서 이 뇌파를 연결해 놓고 이 사람에게 주문을 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오른손을 움직이든 왼손을 움직이든 해보십시오. 단순히 이런 게 자유의지가 아니죠. 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자유의지대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먹기 싫은 아침 밥상을 놓고 부모들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먹습니다. 그 순간 부모가 이 아이를 때리거나 혼을 내거나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맛있는 것처럼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가 자기에게 그동안 먹으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게 과연 진정한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세뇌당했거나 아니면 컨트롤 당해서 나오는 것인가? 어느 퍼센테이지 정도가 컨트롤 당한 거고 어느 퍼센테이지 정도가 이 아이의 순수한 자유의지의 영역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과학적으로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는 일관성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예측 불허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악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면서 동정심이 발로해가지고 어쩌면 자기의 과거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범법자이지만 그 마음에서 어떤 그 사람의 평소의 그 행동 패턴에서 전혀 벗어난 일을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을 우리가 이 사람의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게 아닌 다른 나머지가 진짜 이 사람의 자유의지였나? 이거를 우리가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현대의학에서, 특히 신경의학에서 발견하고 있는 뇌의 어마어마한 변화 무쌍함, 가변성. 뇌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먹고 그 생각을 재료로 삼아서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스스로 모양이 변하는 아주 독특한 우리 신체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가변성을 과학이 얼마만큼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유의지를 과학에서 규명하고 확인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프린시플을 정했어요. 자유의지의 조건 3가지.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자유로운 선택이 있으려면 선택은 2가지 이상의
초이스가 있어야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면서 선택하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순수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A와 B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라는 그 아주 단순한 그 과학적인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자유의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게 이 사람 입장에선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실험자가 앉아가지고 실험실에 앉아서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라리 주사위를 던지는 심정으로 A 또는 B를 고를 겁니다. 그걸 과연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유의지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의 어떤 필요성과 의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어떤 바램, 요구가 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조건이죠. 자기의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고민. 거기에 의해서 결국은 선택되어진 것만이 진정한 자유의지 또는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이 새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생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12월 24일 날 얼마 전 얘기죠.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그 여자 환자인데 간암 말기였습니다. 이분은 참 덕이 많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 환자지만 제가 그런 걸 느끼고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 76세 된 여자분이 80대 초반에 남편과 60년을 동거동락을 했고 참으로 그 두 부부가 참 그 남편 말에 의하면 하루로 떨어져서 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관계가 좋았죠. 근데 결국은 이 여자분이 암이 발전이 되면서 점점 신체가 망가져요. 집에 가서 남편이 이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래 결국은 응급실로 내원했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보면서 아침마다 가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죽음이란 게 뭔가. 이 환자분이 저에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닥터 소는 메이드, 즉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제 약을 줘서 환자를 잠재워주는 그런 안락사의 일종이죠.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 캐나다에서도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 환자는 그 병실에서 간호를 하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행히 빈자리가 나서 그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시설로 이송을 했습니다. 저는 12월 24일 날 아침에 일부러 거기를 호스피스를 방문을 했어요. 아침 일찍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연휴 끝난 다음에 가면 이분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갔더니 어떤 의사들이 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도 우리랑 같이 조인할래? 전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 환자가 제가 없는 사이에 이 안락사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곧 시행이 되려던 참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환자와 손을 잡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저에게 그래요. 자신은 하루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호스피스 있으니까 통증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죠. 근데 이 환자의 눈빛에서는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냥 고통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그 결정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삶에 대한 애착이나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그 촐망촐망한 눈동자에서 희망이 없는 그 모습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밖에 기다리는 의사들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저는 나왔고 그 환자는 그 뒤에 아마 5분 있다가 운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 환자로 하여금 그 적극적인 죽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죽음이란 말이 맞질 않죠. 그 타의에 의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왜 나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이 환자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걸 요구했고 그 계약을 사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그 뒤에 저녁 때 제 이 환자의 암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어요. 아, 그 환자 죽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24일 날 하루도 더 안 살아보고 크리스마스까지도 안 살아보고 24일 날 죽게 되었는가, 죽음을 결정했는가. 그리고 저한테 텍스트를 보냈더라고요. 예. 그 환자에게는 하루도 더 살 이유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그 크게 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차곡차곡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쌓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게 자기의 주관이고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철학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나인가? 어쩌면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먹혀서 그 생각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진정한 내가 바라는 내 자신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닥터 슈왈츠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에 의해 갇힌 자신 또는 그 브레인 락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정신과 의사는 이제 주로 이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를 다루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사가 이거를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말이죠. 이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불안증이죠.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모르지만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의 원인을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박적인 그 생각은 뭐냐면 꼭 손을 여러 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뭐가 병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시합 있는 날 나가다 말고 꼭 집에 다시 돌아와서 록을 한번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그 시합에서는 기필코 지기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알지만 꼭 몇 미터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록을 한번 흔들어 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강박적인 생각과 그 강박적인 생각을 행위로서 옮기지 않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충동, 그걸 억누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100번씩 손을 씻는다든지 어떤 특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불안증을 좀 잠재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차 문이 잠겼는지 꼭 몇 미터 가다가 말고 한번 이 뭡니까 리모컨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이 닥터 슈왈츠는 정신과 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사는 뇌해부학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신경과학을 공부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가 유명한 그 UCL의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유명한 셀레브리티들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는 치료가 결코 치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말하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뇌 모양을 아예 송두리째 다시 바꿔버리는, 새로 정립하는,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쌓아온, 자기도 모르는 그냥 차곡차곡 쌓여온 그 생각의 결과로서 현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년이 됐고 어느 정도의 합당한 리즌을 가지고 있으니 내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다시 정립해 보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명상을 할 때 우리 뇌는 다시금 깨어나고 다시금 리이스태빌리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신경 또는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닥터 사이먼 리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유명한 그 신경과학자면서 윤리 또는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죠. 자연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히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에다가 거기서 운영하는 잡지에다가 쓴 기고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그동안 발견한 바로는 자유의지는 우리 뇌의 전부 전두엽에 존재하더라. 근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자유의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는 그냥 그 전두엽,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철학이 있고 자아가 있는 그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알고 과학자들은 거기서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으니까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서론을 가지고 제가 다른 논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이 네이처지는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네이처지의 분과 그 신경과학지에 보면은 2008년도에 자유의지는 즉 free decision, unconscious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 레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뇌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모식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이 아가씨가 두 가지 음식을 가지고 갈등을 하죠. 맛을 선택할 것인가, 건강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놓고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요. 저 빨간 불빛과 초록색 불빛이 켜지는 부분은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PFC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맨 앞에 있는 껍데기, 콜텍스, 맨 앞부분의 영역에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빨간 영역, 즉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의 불빛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건강식을 선택했죠. 자, 이런 이 과학, 펑셔널 MRI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즉 실험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리벳
실험이라고 하는 리벳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과학자들이 자유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검자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오른손을 움직이시든 왼손을 움직이시든 마음대로 한 가지만 움직이세요. 자, 그렇게 이 오더를 해놓고 여기다 뇌파 검사하는 걸 다 연결해 놓습니다. 뇌파기에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뇌파를 탐지하고 있어요. 계속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자가 자기가 속으로 나는 오른손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라는 순간 생각이 든 때와 그 다음에 실제로 오른손을 움직이는 순간까지를 계속 레코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뇌파를 촬영하면서 보니까 이 환자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이 앞에 모터 영역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 중추에 불이 들어와 운동 중추에서 나오는 뇌파가 먼저 나와요. 근데 그것도 희한하게 이 피검자가 오른손을 움직이기로 했다는 게 뇌파에 이미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아니고 이 피검자가 그 뒤로 몇 초 있다가 자기는 결정했다고 부저를 눌러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전두엽에 불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아하, 우리가 이미 결정하기 전에,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신체는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구나. 어쩌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몸에서 이미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오른손은 자기가 움직이고자 얼지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뇌파에 나타났고요.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서야 이 피검자는 저는 오른손을 움직이기로 했어요라고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펑셔널 MRI를 하면서 특히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부 전두엽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불빛이 들어오는 걸 봤더니 역시 전두엽에 불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이런 식으로 운동 중추하고 전부 전두엽에 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두엽에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결론이 바로 아까 닥터 리폰이 얘기했듯이 그동안 과거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존재를 엉뚱한 데서 찾다가 결론을 잘못 내렸지만 이제는 과학이 더 발달해서 전부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펑셔널 MRI를 통해서 그 전부 전두엽에 불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한 이상 자유의지는 내 자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두엽에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 안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부 전두엽은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전두엽의 맨 앞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영의 영역이었죠. 영의 영역. 저기서 보이는 녹색 부분은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거기에는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고 그게 바로 나죠. 내 혼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맨 뒷부분에 있는 뭡니까 분홍색 핑크색 그쪽에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오감을 캐치하는 감각뇌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관련된 거죠. 그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우리의 자유의지는 감각 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부전두엽에 있는 것이다. 즉 전부전두엽은 영의 영역이고 그 영의 영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의지, 그러니까 의지는 영의 영역에 있는 건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아니라 전두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 그러면 그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하는 그런 나의 순수한 의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렵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다시피 영의 영역인 전부전두엽에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부전두엽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고 과연 그게 뭔가라는 걸 제가 다른 강의 때 썼던 슬라이드를 인용해서 보여드리면 우리 그 태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그 정자 난자가 합쳐지고 거기서 태아가 발달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신경계의 발달을 보면 그 말초 신경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큰 신경으로 이어지면서 척수로 다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척수가 형성이 되는데 그 척수마저도 맨 꽁지 쪽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추, 흉추, 경추, 내관, 그 다음에 소뇌, 중뇌, 대뇌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대가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콩이 있고 콩나물의 꼬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면서 콩 대가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신경의 발달의 순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뇌가 형성이 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쳐다보고 눈도 잘 안 보이다가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대뇌 후반부부터 감각기관이 발달하다가 그러면서 외부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소리 나는 데를 자꾸 쳐다보고 뭐 입에 자꾸 빨아보기도 하고 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고 하는 이런 외부 세계를 발견하는 게 유아기라면은 아동기가 되면은 그 뭡니까 그 앞에 이 감각내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그 운동 중추가 생겨나면서 부산이도 움직이죠. 아이들은 뛰고 걷고 넘어지고 점프하고 그래서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은 또 안 나오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그 이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정신 세계가 발달하죠. 아, 나는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 평화는 어디 있는가, 뭐 이런 막 고민도 하면서 또 그 전두엽에서 관할하는 부분인 그 감정이 불안해가지고 막 울다가 웃다가 뭐 그냥 그렇죠. 부모들이 아이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아하, 자기를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서야 나라는 주체가 생성이 되고 안정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얻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생활이 너무 바빠지면서 나를 발견한 것으로 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사실 전부전두엽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우리는 그걸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년 이후에 분명히 개발돼야 될 곳이 있고 개발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부전두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전두엽이 바로 우리의 영의 영역이었고, 우리 인간에게는 단순히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혼,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영의 영역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의 영역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발견함으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의 개체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전두엽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관할하는 부분이라면 오늘의 이 결론에 돌입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진짜로 내가 선택한 삶이었나, 그거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진짜 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완성할 의도가 있다면 바로 이 전부전두엽에 존재하는 자유의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사는 게 그게 자유의지가 아니었어요. 자유의지는 순수한, 그야말로 외부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새로 새해를 맞이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영의 영역을 발견하면서 인간이 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의 저자 닥터 뉴버그라는 사람은 원래는 핵의학자였죠. 핵의학 전문이었는데, 핵의학은 뭐냐면 이 어떤 그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걸 주사해 가지고 뇌라든지 특정 그 심장이라든지 어떤 organ을 전문적으로 찍어보고 그 모양과 펑션을 이해했던, 그러니까 펑셔널 MRI가 나오기 전에 임상에서 쓰는 유일한 그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였습니다.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마다 뇌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뇌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됐을까라고 이 사람들에게 확인해 본 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뇌가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신을 믿게 될 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뇌를 단시간 만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과거 수십 년간에 이루어진 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살아온 게 별로 그렇게 아이디어하지는 않았고 이제라도 이거를 진짜 좋은 뇌로 만들고 싶을 것 같으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정신을 1도 불사하게 인텐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쩌면 신이 그 뇌를 구조를 변화시켜 주듯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뇌를 아이디얼하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명상하는 습관이 되겠는데, 그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지, 내가 진짜로 내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내 욕심도 아니고 남의 눈치도 아닌 순수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